금오신화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신화가 아니라 이생규 장전을 볼 건데, 이생규 장전은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라고 해서 5편의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남념부주지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지 않던 박생이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남쪽의 염부주, 여기가 이제 저승이거든요. 여기에 다녀온 후에 크게 깨닫는다는 내용이 이 남념부주지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비들이 지녀야 할 자세, 그 다음에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김시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요. 김시습은 단종의 보기를 깨하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 있으면 이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생육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종대왕에게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문종과 단종에게 충성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단종 때에 이르러서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조 편으로 돌아섰어요. 왜냐면 세조가 굉장히 막강했으니까. 철퇴로 이렇게 그 김종서 장군도 처리를 했고, 굉장히 이제 무력을 휘둘러 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세조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절을 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거나 그랬는데, 이제 김시습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울다가 자기가 읽던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선비가 책을 불태운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랑을 하면서 살면서 이런 금오신화 같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래서 이런 그 김시습의 삶을 이해하면은 김시습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김시습은 그러니까 김시습이 처한 현실이란 거는 세조가 득세하는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에서는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충이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꺾고 세조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충성을 꺾고 세조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선비로서 사대부로서 자기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자기가 품은 포부라던가 이런 뜻 같은 걸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 저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승이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못다한 사랑을 이룬다든가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작품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생규 장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는 이제 전체 줄거리 중에서 절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절정과 결말 부분이 실려 있는데, 사실은 3월달 모의고사에서 발단 부분이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생규 장전이 종종 많이 실리고요. 제일 쉽습니다. 나머지 이제 작품들도 봐둬야 되는 게, 나머지 작품들도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남녀부주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선비들이 지녀할 자세와 당대 그런 세조가 득세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요. 만복사 저폭이 이생규 장전 다음으로 많이 또 얘기되는 게 이 만복사 저폭입니다. 만복사에 가서 저포놀이는 윷놀이 비슷한 거거든요. 윷놀이를 하고 놀았다는 건데, 이제 이 양생이라는 총각이 전라도 남원에도 총각 양생이 부처님하고 이 저포 내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면은 나한테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배필을 맞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양생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소식을 끊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요, 오래전에 죽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아니라 오래전에 죽었던 원혼인데, 이 여자도 이제 시집을 못 가고 죽어서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한이 맺힌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그 절에서 이제 이 양생이 내기를 하고, 그러면은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인기척이 들려가지고 불상 뒤로 숨어요. 근데 이제 인기척은 어떤 여자가 내는 인기척이었는데 법당으로 들어와서
자기도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양생이 나가서 우리 천생연분인가 보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점점 이 여자가 이상한데 라고 깨닫고 마침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시공,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 만복사 돋보기의 내용이고요. 자, 이생규장전, 이생이 최랑과 혼인을 합니다. 처음엔 정식 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한번 헤어지죠. 그러고 이제 최랑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홍건적의 무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난 사이에 홍건적이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최랑을 죽이는 바람에 이 현생에서의 사랑은 이제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최랑이 이제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최랑은 다시 살았다기보다는 귀신이었죠. 그래서 근데 귀신이라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귀신인 걸 알면서도 같이 계속 사랑을 이어 나갔는데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그 생사의 그 법도를 어길 수 없다고 해서 최랑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생은 폐인이 돼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 이생규 장전이고요. 자, 용궁 부연록은요, 용궁 갔던 이야기예요. 용궁간 썰 푼다. 이게 용궁 부연록입니다. 한생이라는 사람이 용왕의 초대를 받고 용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다는 내용인데, 화려한 용궁의 그런 삶들을 체험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인생이 너무 덧없는 거예요. 삶의 무상함을 느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유 부벽성기는 취해서 놀았다. 어디서? 부벽정에서. 자, 송경에 사는 홍생이 술을 먹고 취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벽정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놀고 있다가 아주 수천 년 전 기자조선의 아까 전에 단군 얘기했을 때 기자조선이 나왔을 겁니다. 그 기자의 후손으로 선녀가 된 기씨녀. 이 여자도 그러면은 선녀가 됐다 하지만 사실은 귀신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씨녀를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대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이게 치유부벽 전기의 내용입니다. 자, 금오신화의 특징은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고전소설의 배경이 중국인데 반해서 이 금오신화에 나오는 이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조선 사람은 아니라 뭐 고려 사람이라던가 이생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 사람이었죠.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시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부 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다음에 생각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사건들은요, 다 비현실적입니다. 그쵸? 죽은 사람과 사랑을 한다거나, 용궁에 간다거나, 그 다음에 저승에 갔다 온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문 소설의 전기 소설에 나온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과 사건이 있는 것을 그렇게 전개되는 소설을 전기 소설이라고 하죠. 전기 소설, 기이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기 소설의 주인공들은 제자 가인입니다. 제자 가인은 재주가 뛰어나고 재주가 있는 사람 제자, 가인, 미인을 가인이라고 하죠.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못나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자 가인이면서 자기가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뭐 욕망을 금기시하거나 죄스러워하지 않고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뜻을 펼치지 못해서 마치 김시습 자기 자신처럼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공간이라던가 비현실적인 설정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야기 곳곳에 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 이생규 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그 길이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겨놨습니다. 압축적이면서요. 그리고 정서가 위주가 돼가지고 서사 위주로 그릴 수 있는 이 소설의 어떤 정서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는 남녀부주지 같은 경우 불교 사상, 그 다음에 이런 전기적 요소라든 거는 도교랑 관련이 있거든요. 도교적 사상,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선비들이 가지는 유교 사상, 이런 것들, 이 사상들이 통합되어 있는 이 사상들을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그것은 그 이생규 장전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생과 최여인이요. 자, 어떻게 맞냐면은 제목이 이생이 엿봤다. 규 어디를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면서 이 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되죠. 거기서 이제 담장 너머로 시를 주고 받다가 이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시련을 겪습니다. 이생이 그렇게 밤마다 나가는 것을 보고 이생 아버지가 눈치를 채게 돼요. 그래서 이생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제도,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있냐 해서 현실 제도, 그러니까 유교적 관습이라는 이런 현실의 제도에 부딪혀서 이 사랑이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 현실 제도와의 대결에서 이 이생은 승리합니다. 왜요? 자, 두 번째 만남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최랑이 그렇게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니까 최랑이 상서병으로 죽게 되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최랑의 부모가 자, 여기 3번에 들어갈 내용은 최랑의 부모가 요 안에 들어갑니다. 최랑의 부모의 도움으로 결국은 혼인을 하게 돼요. 결국은 현실의 제도 속으로 편입되면서 이제 이 사회적 관습을 이겨냅니다. 그쵸? 그래서 하지만 두 번째 시련이 이들에게 닥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홍건적의 난이에요. 그래서 최여인은 죽게 되고 이생은 몸을 피했어요. 여기서는 전쟁과의 대결에서 패하는 것 같았지만은 승리를 하게 되죠. 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최여인하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왜? 죽은 최여인이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승에서 다 하지 못한 그 사랑을 마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세 번째 실현까지 이생은요 현실의 제도와 전쟁이라는 어떤 사회 현상, 그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만남에서 이제 삶과 죽음의 법도가 엄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정해진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세 번째 실현, 이 이별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자, 5번은 법도겠죠, 법도. 이 법도는 우리 본문에서 저승의 법칙, 명부의 법칙으로 나와 있어요. 명부의 법칙 때문에 최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명과의 대결에서는 패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생 역시 어떻게 이 병이 나서 죽게 된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소설에서는 이생과 최랑이 계속 만나고 이별하는 그런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데, 등장인물의 감정이 만났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더 좋고, 또 위기가 닥쳐서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더 좋고,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감정의 긴밀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점점 더 사랑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둘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말이 가지는 비극성을 훨씬 더 극대화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한번 쫙쫙 정리해보면은 1번이 여기였어. 1번은 현실 제도, 2번은 전쟁과, 그 다음에 3번은 최여인의 부모, 4번은 적극적으로 이생이라는 인물은 대결을 하지만 결국은 운명과의 대결에서 패하게 되죠. 왜? 이성과 이성의 명부 때문에, 명부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자, 운명과의 대결에서 패하게 되죠. 이 순서는 지금 이 순서가 1, 2, 3, 4, 5, 6, 7 순서가 사건의 순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함으로써 애틋함과 친밀도를, 이건 친밀도가 아니라 감정의 친밀도예요. 친밀도를 높이고 결말의 비극성을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 본문 가겠습니다.